안녕하세요.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 김유영입니다. 자, 물리학원 9월 6일 날 있었던 평가원 모의평가 같이 풀어볼 시간인데요. 전체적으로 총평을 내린다면 결론 쉬웠다. 예, 기존보다는 많이 쉬워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난이도가 아주 뭐 밑바닥이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예전에는 보면은 막 난이도가 뻥 튀어나오는 소위 얘기하는 아주 어려운 문항들 몇 가지, 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가 있었다 그러면 지금은 그것들이 좀 없어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 난이도가 좀 낮아지고 나머지 문제들에서 조금 난이도가 높아져가지고 한 대여섯 문제 정도가 비슷한 난이도를 구성하고 있고 그 나머지 문제들. 그래서 아마 풀기가 좀 편했을 것 같아요. 화학보다도 물리가 조금 더 해볼 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네, 전반적으로는 변별력에서 상위권 학생들이 조금 아마 실수 같은 그런 부분 때문에 등급이 좀 나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자, 20번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오답률 베스트 5 문제부터 볼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들 같이 보는 걸로 시작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20번 보면 등가속도 직선 운동인데 A, B, C, D 지나고요. A에서 속도가 V, 그 다음에 이웃한 점 사이 L, 6L, 3L 주어져 있고요. 물체가 A에서 B까지, C에서 D까지 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같다. 시간 T, 여기도 T. 그 다음에 중요한 조건을 하나 줬는데 AD 사이의 평균 속력과 BC 사이의 평균 속력이 같대요. 여기에서 여기 사이의 평균 속력과 여기에서 여기 사이의 평균 속력이 같다는 거야. 근데 거리가 다르거든요. 평균 속도가 같은데 거리가 다르다는 건 시간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6L인데 전체 길이가 보니까 10L이거든. 따라서 걸린 시간 보면 3대 5예요. 3대 5인데 여기 시간이 3일 때 전체가 5인데 양쪽 끝에 우리 T로 줬잖아요. 그러면 가운데 지나는 시간 얼마로 주면 되냐면 3T로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식을 지금부터는 산수죠. 왜냐면 속도 여기 V라고 줬고요. 등가 속도기 때문에 여기 V 플러스 X라고 할게 그냥. 가속도 모르니까요. 여기는 얼마가 되냐면 V 플러스 얼마? 4T니까 4X예요. 여기는 얼마냐? V 플러스 5X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문제에서 이제 구할 수 있는 것들은 다 구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 구한 거나 마찬가지. 왜냐면 거리도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요 구간 사이에 평균 속력을 구하잖아요. 요 구간 사이하고 요 구간으로 구해도 돼요. T 같으니까 그냥 그게 좀 편할 것 같긴 한데 V 플러스 X 두 속도 더해서 나누기 2에다가 T를 곱한 것, 그 L이야. 거기에 3배를 해주면 얘 나와요. V 플러스 4X에다가 V 플러스 5X 두 개 더해주면 나누기 하면 평균 속도죠. 거기에 곱하기 T 하면 3L이거든. 이 두 개가 같다. 그러면 T, 2 없어지니까 정리하면 얼마 나오니? 이게 2V의 X니까 6V 플러스 3X는 이쪽 보면 얼마예요? 2V의 9X인가요? 2V의 9X입니다. 그럼 4V는 6X니까요. 결국엔 X는 얼마 된다? 얼마니? 3분의 2V가 됩니다. 그죠? X가 3분의 2V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지울까요? 자, 요 구간 보면 V 플러스 3분의 2V 요거죠. 나누기 2 곱하기 T 하면 L이고요. 가속도의 크기는 3분의 2V를 시간 T로 나눠주면 가속도예요. 알겠죠? 자, 근데 여기다 이제 T를 대입을 하면 되는데 T 값은 결국엔 이거 2V니까 3분의 6, 이거 3분의 8이죠. 나누기 2니까 3분의 4V야 이거. 3분의 4V 곱하기 T가 L이니까요. T는 얼마 나오냐면 4분의 3V가 되겠죠. 이렇게 T는 4V분의 3L. 네,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지? 여기다가 그렇다면 T를 대입을 하면 얼마 나오느냐? 9분의 8. 됐죠? 자, 이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그 다음에 17번이 오답률 두 번째 문제인데요. 이게 56% 정답률이에요. 그러니까 정답률 56%. 이게 그 대표적인 조금 뻔한 문제긴 한데 우리 그 운동 에너지를 구할 때 2분의 1 mv제곱이라고 쓰잖아. 근데 여기에다가 m분의 m을 곱해. 사실 이 식은 물질의 이중성에서 더 많이 쓰이는 식이기는 해요. 그럼 이게 식이 어떻게 도출이 되냐면 2m분의 m제곱에 v제곱 이렇게 쓰거든요. 그럼 이거는 결국엔 p잖아. 운동량이잖아. 운동량의 제곱이 이렇게 계산되기 때문에 결론 p는 루트의 2m의 입니다. k 운동에너지. 이 식을 활용을 하면 좋아요. 많이 좋아요. 왜냐면 문제 조건 일단 볼게요. 용수철 압축한 다음에 딱 놨고요. 그 다음에 AB가 분리된 다음에 등속도 운동하는데 CD를 향해 등속도 운동을 하다가 정지했어요. 부딪히고 나서. 그래 이것 때문에 그래. 운동 에너지가 C가 B의 2배다라고 했거든요. 자, 지금 얘가 EMV 갔는데 A가 때려서 정지했다 그럼 얘도 이쪽으로 A의 운동량도 EMV였을 거고 용수철에서 떠날 때 B도 EMV였을 거야. 됐죠? 근데 우리 아까 P는 루트의 2M의 이 운동 에너지 이 2배 차이 난다는 거잖아요. 지금 C가 2배가 커요. 운동 에너지가. 근데 운동량이 같은 거거든. EMV 같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질량이 EM 2배라는 거죠. C에. 됐죠? 자, 이때 누구의 질량을 구하는 거냐면 D의 질량을 구한대요. D의 질량. 좋습니다. 얘는 지금 속도가 B는 EM V로 오고 있었을 거예요. V로 오고 있다가 얘랑 부딪혀갖고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뭐 구하는 거는 운동량 보존인데 운동량 보존이기는 한데 이렇게 해볼게요. 얘 V였다가 3분의 1V 된 거니까 B의 경우에는 속도의 변화가 얼마 나오냐면 3분의 2V만큼의 속도 변화가 생겼거든요. 3분의 2V만큼의 속도 변화가 생겼는데 D의 경우에는 속도 변화가 얼마나 생겼냐면 V 다 까먹고 3분의 1 남았거든. 그러니까 얘는 크기만 봤을 때 3분의 4만큼의 속도 변화 크기를 갖거든. 자, 근데 이게 속도 변화 크기 보니까 1대2잖아요. 그럼 질량비는 2대1이에요. 2번이야. 이건. 이것도 운동량 보존이에요. 보존인데 중간 과정을 생략을 한 거죠. 왜냐면 어차피 운동량 보존에서 두물체의 충돌만 다룬다면 부딪혔을 때 서로 주고받는 힘이 크게 같거든. 그러면 이제 충격량은 서로 같다. 질량비의 역수비만큼 속도의 변화가 생기죠. 이거는 2번 골라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문제가 19번. 얘도 생각보다 많이 가볍게 풀리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얘 보면 그림은 높이 6H에서 가만히 놓은 물체가 궤도 따라 운동하다가 1, 2를 지나고요. 아래 도달해서 정지한다 했는데 높이가 H하고 2H 주어져 있고 자, 이게 루트 2V, V 주어져 있고요. 마찰 구간 주어져 있고요. 사실 마찰 구간이 언급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왔어. 마찰 구간 좋아요. 마찰 구간 안 물어볼 줄 알았거든요. 저는 오히려 상대 속도 쪽이 좀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좀 빗나간 것 같아요. 수능 때는 또 모르지. 마찰 구간에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는 2에서가 1에서의 2배라고 했으니까 이거 얼마 까먹은지 모르는데 2배라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2x 까먹었다 할게요. 그냥. 근데 여기서는 1에서는 마이너스 x만큼 까먹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인데 처음에 얼마만큼 갔냐면 6h만큼의 뭘 가지고 있었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 그거 그냥 6x로 놓게. h 6배에 해당하는 걸 그냥 그러니까 mgh가 x면 6mgh는 6x로 놓은 거야 그냥.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러면 x로 놓으면 안 돼. x 여기다 썼구나. 6에 내 마음인데 뭐로 쓸까요? 뭐 a로 놓을까요? 그냥? 포텐셜 에너지 a로 놓을게요. 그럼 h에 해당하는 포텐셜 에너지가 a일 거고요. 요건 2a네요. 운동 에너지 보면 운동 에너지 v하고 루트 2니까 그럼 에너지는 2배 차이 나죠. 그거 그냥 에너지를 얼마로 할까? 그냥 b라고 놓을까? 그럼 2b야. 식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6a에서 x만큼 까먹었더니 요 에너지 남은 거야. 2a에 뭐가 2a야? a에 2b가 남은 거고
2a에 또 aa래. a에 2b 가지고 있다가 이거 까먹었어요. 마이너스 2x 했더니 얼마 됐냐면 b 플러스 2a가 됐어요. 이거 푸는 거야, 이거. 근데 아래 높이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아래 높이. 뭐 x 값을 구해도 될 것 같고요. a를 없애도 될 것 같고 b를 없애도 뭐 식 정리하면 끝이죠, 이것도. 그쵸? 자, 그럼 일단 x를 없애볼까요? a, b 사이의 관계를 구해볼까? 12에 2에 4 그다음 빼줘버리면 여기는 11a에 빼기 2b는 2a에서 2a 빠지니까 없어지네. 그 다음에 3b 되고 5b는 11a네. 이렇게 되네. 네. 이렇게 됩니다. 11a는 5b다. 11a는 5b. 그러면 뭘로 바꿔보는 게 조금 더 편할까요? 10a. 뭘 해도 안 떨어지네요. 어쨌든 자, 그럼 뭐 이 식에서 2a 다시 돌려줄까? 이러면 좀 되겠다. 2에 아까 6이었지? 요거에서 계산을 하는 게 좀 더 편해 보이네. 왜냐면 요게 요식 내려오면 지금부터는 뭐 산수니까요. x는 2b가 되니까 a에다가 이걸 넣든지 아니면 b에다가 이걸 넣든지 계산을 하면 되죠. 그럼 x 값이 얼마라는 게 나오고, 자, 우리는 그냥 a로 남겨놓을게요. 전부 다. 어차피 아래서의 높이를 구하는 거니까 a를 남기려면 b를 대입을 해야 되는데 5b가 11a였으니까 2b는 얼마냐면 5분의 2, 5분의 22a가 되겠네요. 이 숫자가 그냥 그대로 뭐가 되냐면 높이가 됩니다. 그쵸? 왜냐면 우리는 a는 h에 해당하는 높이라고 했었으니까요. 그럼 x값 얼마 나오냐면 5분의 25잖아, 이거. 그럼 x는 얼마? 5분의 3a가 되네? 5분의 3a. 자, 그러면 6a에서 얼마 빼줘요? 5분의 3, 5분의 6 하니까 5분의 9a 빼주면 얼마 남냐면 5분의 30이니까 5분의 21a네요. 근데 이건 그대로 5분의 21h에 해당하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니까 3번이죠. 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식을 그냥 치환한 것뿐이에요. 그렇죠? 비례식으로. 12번. 그 다음 건데 얘도 지금 정답률 보니까 이게 오답률 베스트에서 마지막 문제일 것 같은데, 그렇죠? 아무튼 얘도 지금 50% 왔다 갔다 해요. 뭐 49, 46% 막 왔다 갔다 하면 정답률이. 자, 그림은 무한히 가늘고 긴 직선 도선 A, P, Q가 있고요. R 고정돼 있을 때 표를 줬어요. 자기장 세기를. 그리고 이걸 줬어. 아예 이걸 줬어. P의 흐른 전류 방향이 마이너스 X. 아, 좋아. 요거는 표를 따로 한번 그려볼게. A에 가해지는 자기장을 P, Q, R로 구분해서 볼게요. P에서 A에 가하는 자기장은요 2i라고 썼고요. 거리는 2예요. 그러면 거리 2분의 그냥 생략합니다. D 이런 거 뺄게요. 복잡하니까. 전류 그냥 2라고 쓸게요. I 0이에요 사실. 근데 이게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줄까요? Q에서 A에 가는 자기장은 얼마냐면 거리가 3인데 3이야. 아, 3에 3이거든? 근데 이거 다 더해서 얼마 나와야 되면 0 나오는데 만약 얘 플러스면 둘이 더해서 벌써 0이니까 이거 전류 안 흐른다고 나와요. 그리고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마2니까 풀 2가 돼. R에 의한 자기장이. 됐지? 그러면 B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B의 경우에 P에서부터 거리가 4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2지. Q는 B까지 거리가 3에 3이네요. 그대로. 예. 거리는 3, 전류도 3. 마 3분의 3. 그 얘는 플러스 2만큼. 왜냐면 이거 일정하다 그랬거든요. 방향이나. 다 더하면 얼마 나오냐면 0.5, 1, 마이너스 1.5, 플러스 2 하니까 마 0.5 나와요. 이게 자기장이 세기야, 상대값. 이걸 뭐라고 놨다? 지금 보니까 B0이라고 놨네요.
방향도 나오네요. 방향. 들어간다. X. 됐지? 그 다음 C점 어차피 구해야 되네. C점 보니까 C점은 P에서 거리가 4. 네. 4분의 2. 근데 Q에서는 얼마냐면 D의 3이에요. 그래. 1분의 전류는 그대로니까 1분의 3. 역시 마이너스죠. 요거에 얘는 여전히 고정값. 이렇게 하면 더하면 3 마이너스 3.5 플러스 2 마이너스 1.5네요. 이거 얼마예요? 3비용. 크기 따지면. 따라서 12번 보면 Q에 흐르는 전류 방향은 풀 Y다. 이렇게 나오려면 들어가는 방향이 요거죠. 요거. 기억 맞고요. 기억은 X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입니다. 수직으로 XY 평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 기억 아까 우리 뭐라고 했지? 자, 여기 이거 큰일 날 뻔했네. 플러스죠. 플러스. 네. 1.5인데 바보같이 플러스 해놓고 플러스 0.5입니다. 나오는 방향이에요. 잘못 썼네요. 네, 나오는 방향이에요. 그 다음에 디귿. 니은은 3B형이다. 네. B니디가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18번이 마지막이군요. 오답률 베스트 5 중에 마지막 문제 18번. 전기력에 관한 문제인데 그림 가는 점전화 ABC를 X축상에 고정시킨 것을 나는 가의 위치만 3D로 옮겨서 고정시킨 것을 나타낸 겁니다. 가와 나에서 양전하인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플러스 X로 같아요. C에 작용하는 전기력 크기를 줬어.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대요. 그러니까 얘만 일로 옮겨갔더니 여기보다 여기가 C에 가해지는 전기력이 줄어들었다는 거거든요. 그쵸? 전기력이 줄어들었대요. 네. 일단 얘네가 풀이 되는 상황은 말이 안 돼요. 이거는 배제고요. 자, 얘 여기 있다가 일로 간다고 해서 지금 보면 풀은 빼고 할게 그냥. 지금 이거를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마마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받고 얘도 이쪽 이거는 성립이 돼요. 둘 사이에 미는 힘 발생할 거고요. 둘 사이에 끄는 힘 발생할 건데 넘어가 버리면 미는 힘에 얘 기준이에요. 여기 와 있지 여기 와 있고 땡기고잖아요.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판단을 뭐라고 해야 되냐면 둘은 결국엔 전하의 극성이 반대다. 그럼 이게 얘가 풀마냐 마풀이냐를 따질 수 있어야지. 자, 지금 조건에 맞게끔 가야 되는데 풀마일 경우에 얘가 일로 넘어오잖아. 근데 문제 조건에 맞는 걸 골라보면 풀마야? 그러면 A는 미는데 B가 C는 땡기잖아요. 그럼 얘는 C보다는 전하량이 작아야 돼요. 그쵸? 거리가 더 가까운데 얘가 더 땡기는 게 세야 되거든. 자, 이 상황이 돼야 되는 거고 만약에 B가 일로 넘어와 있잖아. 지금 이게 나의 상황이죠. 나의 상황. 넘어와 있으면 A는 끌려당겨요. B는 A를 밀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땡기는 힘이 A를 밀어낸 힘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방향이 안 바뀌어. C만 보면 돼요. 그러면 이 경우에 자, C는 A하고 사이에 땡기고요. 얘하고 사이에 땡겨요. 이쪽으로 땡기는 힘 받는데 얘 일로 넘어가잖아. 그러면 얘 사이에 땡기는 힘 안 바뀌는데 넘어가면서 반대로 땡기잖아.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문제 조건에 부합을 하죠. 그치? 마플인 경우도 한번 따져볼게. 마플. 오늘 왜 이렇게 목이 잠기는지 모르겠네. 자, 마플의 경우에도 한번 따져보면 A에 대해서 성립이 되느냐. 둘이 땡길 거고요. A를. 그 다음에 밀 거예요. 그럼 얘가 더 전하량이 일단은 크거나 또는 어찌됐든 얘하고 비교했을 때는 같거나 또는 크거나 그래야 돼. 작을 수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넘어갔을 때도 따져봐야 되겠지. 자, 넘어갔을 때 둘 사이에는 A는 밀어요. 이건 바뀌는 게 아닌데 이거 미는 게 이 땡기는 게 약해진 거거든요. 자, 미는데 땡기는 게 약해진 거면 얘는 무조건 커야 되는 거지. 그래야 이거 둘 다 조건을 만족을 하죠. 그럼 이 상황에서 C에 가해지는 전기력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둘 사이에 땡기는 거 둘 사이에 밀어요. 근데 얘가 전하량이 더 크거든요. 그럼 땡기는 힘이 더 클 거야. 미는 거보다. 넘어갔을 때 여기 오잖아요. 둘이 땡겨요.
둘이 땡겨. 근데 밀잖아요. 그 앞에서는 반대인데 여기서는 같은 발기 이쪽 넘어오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뭐라 판단할 수 있냐면 다시 지우면 풀만데 전화량이 B가 C보다는 작을 것이다. 이래야 문제 조건에 부합을 합니다. 자, 그럼 기억 가에서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가에서 B에 작용하는 거 둘 사이에 밀 거고요. 둘은 땡겨요. 그러니까 오른쪽 플러스 X예요. 이렇게 기억 틀렸지. 그 다음에 니은 전하량의 크기는 C가 B보다 B가 더 작다라고 판단이 돼요.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 둘 사이 밀고요. 둘 사이 땡겨요. 넘어갔잖아요. 이거 풀이죠. 그러면 둘 사이는 방향이 변한 게 없는데 크기도 변한 게 없는데 땡기는 힘이 둘 사이는 미는 힘이 줄었어요. 미는 힘이 줄었으니까 나가 더 크겠지. 그래서 니디가 답이에요. 이게 5번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부터는 뭐 쉬운 문제들 위주인데요. 1번 전자레인지에 사용되는 A. 자, A는 가시광선 죽었다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B는 누구냐면 파장이 짧은 B라고 돼 있어요. A보다 B가 더 짧대요. 근데 전자레인지가 작동한 내부를 비춰볼 수 있다. 가시광선이죠. B가. A는 아니고. 진공의 소용량 둘 같을 수밖에 없고요. 자, 이 지금 보면 여기가 가시광선이고 이게 마이크로파잖아요. 그럼 이제 파장 보면은 뭐 아예 써있지. 이쪽이 파장이 더 길어요. A가. 그럼 A가 진동수가 더 작다가 돼야 되겠지. 네, 그래서 답은 2번. 핵반응 간화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학생만 가는 핵분열 네 나는 핵융합 맞고요. 기억은 양성자 보통은 중성자지 0, 1, n 확인 92에 0, 54, 38, 0 더하면 90이 나오니까 맞습니다. 그럼 B는 틀렸고요. 디귿 C 나에서 이거의 질량합은 이거의 질량합과 니은의 아니요. 이쪽이 질량합이 더 커요. 질량 결손 때문에 에너지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2번은 답이 A만 맞다. 3번 시간 t일 때 X와 나란하게 외질 A에서 B로 진행하는 파동. 자, 지금 보니까요. 이게 파장이 요만큼이네. 8cm였다가 얼마가 되냐면 좀 보기 편한 걸로 6에서 6까지 이렇게 4cm네. 네, 그러면 속도가 2v예요. 그치? 근데 A에서의 파동 전파 속도가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2cm/s. 자, 그리고 파동의 주기는 2초가 됩니다.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주기 이걸로 구해도 되고 저걸로 구해도 되는데 자, V는 F 람다입니다. 근데 진동수가 얼마냐면 몰라요. 파장은 4cm거든요. 그런데 속도가 2cm/s예요. 0.5 나오죠? 0.5니까 2분의 1. 파동의 주기는 얼마? 2초. 네, 맞네요. 기억. P에서의 파동은 이제 틀렸고요. T가 0.1초일 때 P에서의 파동의 변위는 YP보다 작다. YP가 이렇게 돼 있지. T는 0일 때의 순간을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진행 속력은 4cm/s예요. 진행 속력은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고 돼 있어요? A에서 B로 간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대로 이렇게 갈 거거든, 이 방향으로. 그러면 내려오겠죠. YP보다 작아집니다. 디귿 맞아요. 정답은 4번. 자,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을 나타낸 거고 스펙트럼 파장을 나타낸 건데 옳은 거 한번 골라봅시다. 기억 B에서 방출되는 광자 이런 거 너무 쉬운 거니까 B는 4에서 2만큼 빼준 건데 맞아요. 볼 것도 없어요 이거. C에서 방출되는 파장은 람다 1이다. C요. 이 파장 증가됐고 방출되는 스펙트럼이니까 이거 가시광선에서 3에서 2지. 4에서 2고 5에서 2거든. 가까이 이제 써보면 이게 A인 거고 B인 거고 C예요. 예. 그러니까 C에서 나오는 건 람다 1이다 그러면 맞습니다. D에서 흡수되는 빛의 진동수 D 이거네? 이거면 2, 5에서 2, 3을 빼주는 건데 이거 이렇게 써놨네? 이거 쓴 이유가 있겠지. C의 람다 이게 V는 F 람다에서 오는 거예요. C라고 쓰지. 전자기파 속도니까 이렇게 되고 그러면 F는 C 나누기 람다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진동수가 이렇게 되느냐
말이 안 되죠 이거. 1하고 지금 뭐라고 썼어? 람다 1하고 람다 3을 더하라. 람다 1하고 람다 3을 C하고 A 얘기네. C하고 A를 더하라고요? 안 되죠. 빼야지. C에서 A를. 그래서 3번입니다. 5번. 자, 자성을 알아보기 위한 건데 강상 반자성체를 순서 없이 나타냈어요. 자화시켰어. 그 다음에 용수철저울에 달아놨어요. 근데 A를 보면 B랑은 끌어당기는 게 보이고요. 왜? W였다가 1.2W 됐고요. C랑은 밀어내는 게 보여요. 0.9. 이러면 얘가 밀어냈다는 거는 이게 지금 이 두 상황에서 A의 행동이 반대잖아요. 그러면 얘는 죽었다 깨나도 반자성체는 될 수가 없지. 반자성체면은 얘든 어쨌든 가만히 있거나 또는 밀려나는 거 이것만 나왔는데 반대거든요. 그래서 A는 그냥 자성이 남아있는 거야. 강자성체. 밀어냈으니까 반자성인 거고요. 가까이 가니까 이거 어쨌든 상자성체는 자성체잖아요. 상자성체잖아. 약한 자성을 띄어. 자석이에요. 붙어요. 자석에. 그래서 순서대로는 강상반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1번이고요. 6번. 관찰자 A에 대해서 P, 광원, 그 다음 검출기 Q가 정지해 있고요. B 같은 우주선 PQ를 있는 직선과 나라는 게 0.9C로 운동을 하고 있어. A 관성계에서 우주선 길이 얘가 볼 때 L1이래. PQ 사이의 거리는 L2래요. 그러면 A의 관성계에서 A의 시간은 B의 시간보다 느리게 갑니다. 라고 했어요. 낚시죠, 이거. 자, 왜냐하면 A의 관성계에서 봤을 때 얘가 느리게 가요. 얘가 볼 땐 얘가 느리게 가는 거고요. 이거 되게 자주 나오는 지문인데 말만 살짝 바꾸는 거지. 그러니까 기억은 무조건 틀렸죠, 이러면. B의 관성계에서 우주선의 길이는 L1보다 크다. 아, A가 볼 때 L1이거든. 그런데 이거는 줄어든 길이야. 그러니까 B는 자기가 볼 때는 원래 길이가 보일 거니까 L1보다 큰 거지. 그 니은 맞는 거고. B의 관성계에서 P에서 방출된 빛이 Q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A가 보면 광원 P에서 Q까지 빛은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B가 볼 때는 광원 P에서 출발한 빛이 빵 출발을 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B 입장에서 얘네가 이렇게 가는 거죠. B가 볼 때는. 출발한 위치는 여긴데 검출기 Q가 일로 다가와요. Q가 일로 오는 상황이야. 그럼 얘는 보는 경로가 이거밖에 안 돼요. 따라서 P에서 출발 Q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 보면은 B가 측정한 시간이 훨씬 짧아요. 빛이 경로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근데 지금 C분의 L2라 그랬거든. L2를 C로 나눠주면 이거는 이거에 해당하는 거지. 분홍색 경로 빛이. 근데 이거보다 짧아야죠. 작아야지. 디귿 틀렸어요. 그래서 6번은 답이 2번. 7번. 자, 이 문제도 좀 주의를 해야 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열 효율이 0.25라고 돼 있고 A, B, C, D, A를 따라 순환하는 동안에 기체의 부피를 절대 온도와 같이 나타낸 건데 이렇게 주면 좀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프를. 알 수 있는 건 절대 온도가 안 변하는 과정이 있다는 거 하나. 이게 압력이야. 이게. 왜냐면 샤를 법칙에서 그래프가 T분의 이거잖아요. X가 T, 그 다음에 그 온도에 따른 부피 변화를 보는 게 샤를 법칙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고요. 일단 과정을 하나씩 보면 이거는 등온인 거고 등온 과정이고요. 요거는 등적이에요. 요거 등적. 이거를 그래프를 바꿔서 그려보면 조금 많이 쉬워. 순환 과정을 P, V 놓고 A에서 출발해갖고 등적 그 다음에 B까지 가잖아요. B까지 가는데 온도가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A에서 출발해서 등적인데 B까지 올라가야 돼. 이렇게 되겠지. A에서 B, 압력은 커졌을 거예요. 그죠? 온도가 올라가야 되니까 등적이고 요런 과정. 그 다음에 B에서 C는 등온인데 부피가 증가하는 거니까 이렇게 오는 거야. 그 다음에 C에서 D는 또 어떻게 되냐면 등적이니까 내려갈 거고 그죠? 여기가 D점.
D하고 A는 또 같은 온도니까 등온이에요. 그래서 등온, 등온, 요거는 등적, 등적 이렇게 돼 있고 요 그래프에서 볼게. 지금 열이 언제 흡수됐냐면 AB 과정에서 5Q 들어갔어. 5Q 또 BC에서 3Q 들어갔네요.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 두 개는 나가는 과정이겠지. 당연히 열이 나가는 과정일 거고 열 효율이 0.25라 그랬으니까 8Q 들어갔을 때 그러면 1 한 양은 얼마냐면 4분의 1이니까 2Q가 될 거고 Q 아웃 나가는 열량은 얼마가 되냐면 이거에다가 이거 더해서 얘네 나와야 되니까 6Q거든. 재밌는 건 지금 이 열 나가는 양을 한번 볼게요. 면적을 구하면 이 면적이 얼마나 나가야 된다. 열 효율 0.25 주어져 있기 때문에 2Q가 돼야 돼. 그럼 나머지 6Q가 어느 과정에서 나가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 CD 과정은 Q는 U 플러스 W 써놨을 때 등적이니까 날아가죠. 그럼 내부 에너지가 줄어드는 만큼 열이 나가는 거예요. 그치? 그 다음에 DA 과정 보면 DA 과정 똑같아. 이거 써놨을 때 온도 변화가 없으니까 이게 없어요. 그럼 한 일만큼이 어떻게 되는 거? 열로 나가요. 알 수 있지? 그러면 나가는 열은 얼마다? Q다. 왜? 3Q 들어왔다가 2Q가 남았거든. 1이. 그러니까 Q만큼 나가는 거. 그럼 여기서 Q아웃 나가는 거 얼마가 될까요? 전체 6Q에서 Q1로 나가니까 5Q만큼 나가겠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등적 과정이라서 이렇게 되니까 올라가면 내려오는 거 같아야 되는 거. 그렇게 봐도 되고요. 그러면 문제는 해결됐네요. 7번은 그래 정답이 2번입니다. 왜냐면 기체 압력 보면 여기 압력 5Q 맞고요. DA 과정에서 받은 일은 얼마야? 이렇게 미는 거. 그죠? 그러니까 2번입니다. 8번. 자, 이 문제도 재밌는 문제인데 사실 그냥 식만 잘 쓰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연결돼 있고 지금 뭐냐면 등속도 운동 한다라고 돼 있어. 등속. 그럼 얘 이쪽 힘 받는 거 EMG일 거고 얘하고 얘가 빗면 방향으로 받는 힘은 모르겠네요. 아직은 알 수가 없는데 요거 더하기 요거 하면은 얘 나온다는 거 하나 알 수 있고요. P를 끊었어요. 끊었더니 A는 그럼 이렇게 떨어지겠네. 근데 6A인 등가속도 운동을 한대요. 6A 좋아요. 그러면 얘는 아랫방향으로 얼마나 받냐면 6MA만큼의 힘을 받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또 BC는 가속도가 A인 등가속도 운동을 한대. BC는 요게 힘이 얼마인지 몰라 아직까지는 얼마인지 모르는데 어쨌든 가속도가 A인 걸 써놨어요. 그 다음에 Q를 끊었더니 B는 또 가속도가 이렇게 내려갈 텐데 3A야. 그럼 요 힘 나오네요. B의 질량은 몰라요. B라고 놓을까 그냥? 거기다가 3A만큼의 힘을 이쪽으로 받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식이 어떻게 되냐면 EMG는 결국 6MA에다가 B의 질량 B라고 놓을게. 3A라고 쓸 수가 있지. 이거 하나. 그리고 둘이 같이 움직일 때 보면 가속도가 어디 갔니? A라고 했거든. 그러면 EMG에서 빼기 B의 3A 해준 걸로 둘이 같이 가요. EM 플러스 B의 A만큼으로 가네요. 네,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네 이거. 여기다가 EMG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6MA 플러스 B 3A 빼기 B 3A는 EMA 플러스 BA가 됩니다. 라고 식이 나오고 정리가 되고 지워주면 4MA는 BA입니다. 그래서 B는 4M입니다. 이거 구하면 끝났죠 사실. 기억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니디는 같은 얘기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B가 4M이지? 4M 집어넣으면 EMG는 12, 6이니까 18 그러면 EMG는 18MA라서 가속도 A는 얼마? 9분의 1 G가 돼요. 자, 그 다음부터 R자 힘이 지금 0인 관계 P를 끊기 전 디귿 P를 끊기 전에 P가 B를 당긴 힘이니까 끊기 전에는 R점이 0이었거든. 그럼 이거 EMG지?
2mg고 그대로 그냥 대입하시면 됩니다. 얘는 질량이 4m이었는데 3에 A가 9분의 1g야. 이렇게 되니까 3분의 4 요거 요 힘이 3분의 4mg예요. 근데 1로 당기는 게 이거랑 같은 건데 3분의 얼마? 2니까 6mg. 그러면 P가 도와줘야 되는 게 3분의 2가 되겠죠. 그러니까 D급 보면 P를 끊기 전 P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3분의 2다. 맞는 거지. 니은 틀리고 D가 맞네요. 정답은 네, 요거는 몇 번이야? 3번이죠? 그 다음 9번. 자, 지금 이것도 알짜 힘이 0인 상태에 멈춰 있잖아요. 근데 지금 누르는 힘이 F 있고 EF 있네요. 그리고 이게 B가 A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가 가해서가 나해서의 2배래. B가 A를 떠받치는 힘을 가해서가 나해서의 2배라고 했으니까 이거 EX로 놓고 X로 놓자. 그럼 알짜 힘이 0이기 때문에 A만 놓고 볼게. 아래쪽으로 mg만큼 갈 거예요. 중력이죠. A에 가해지는 힘을 봤을 때 이 경우에 F 플러스 mg 더하면 EX라는 결론. 이 경우에 방향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EF 플러스 X는 mg라는 결론이 되네. 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할까? x를 없앨까요? x를. 그럼 4에 2에 2니까 그대로 더해주면 5f는 이거 없어지고 mg 넘어가면 그냥 mg네. 따라서 f는 5분의 1 mg. 니은이 맞네요. 그치? 기억. A의 작용은 중력과 B가 A를 A. 이런 작용반작용 물어보는 거는 뭐 너무 뻔한 거죠. 이거 앞뒤로 바뀌어야 중력이라 그러면 지구가 A를인데 그럼 A가 지구를 이렇게 돼야지. 그다음에 수평면이 B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가해서가 나해서의 6분의 7배다. F값도 구했고요. 근데 여기 B만 또 보면 돼요. 이것도. 다시 줄까? B. B는 아래쪽으로 3mg만큼의 힘을 받아요. 근데 우리 아까 얘가 이렇게 가는 게 EX였죠? 이렇게 오는 건 얼마? EX일 거예요. 아까 X값을 안 구했구나. 다시 구하죠 뭐. 그러면. 자, F에다가 F 플러스 그 다음에 mg 더했더니 아까 EX였나요? 그죠? 이거? 중력이니까. 근데 F가 5분의 1 mg니까 5분의 1 mg. 그러면 이거 5분의 6이고 X는 5분의 3이네. X는 5분의 3.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B에 가해지는 게 3mg만큼의 중력인데 그 방향으로 A도 B를 눌러요. EX로. 그러니까 X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플러스 5분의 6mg. 그게 수평면이 B를 떠받치는 거랑 같아야 돼요. 그 수직항력 N이라고 쓸게요. 그냥 이렇게. 근데 이쪽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얘가 얘를 누르는 힘이 X밖에 없어요. X. 3mg 그대로고요. 요거 두 개 더한 거지. 자, 그러면 3mg에다가 더하기 X만큼 5분의 3mg만큼 했더니 M'이다. 나에서의 누르는 힘. 그러면은 5분의 얼마야? 15. 21이네. 5분의 mg고 이쪽은. 그 다음에 5분의 9. 5분의 15 더하기 3 하니까 18이죠? (7대 6) 네. 그러면 디귿은 맞는 거. 10번. 자, 문제가 복잡해 보여요. 지금 보니까 1에서 3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운동량이 같아, P로. 아, 그래요? 운동량이 같네? 그러면 우리 얘 V로 놓으면 얘 2V다, 속도. 그쵸? 이렇게 가는데 서로 등속도 운동을 하다가 충돌을 했어. 충돌을 했을 때 ES만큼의 충격량을 받았어요. 그럼 B는 어떻게 받았냐면 이쪽으로 ES만큼을 받았겠지. 그 다음 B가 가서 벽에 또 맞아가지고 1로 이번엔 충격량 S를 받았을 거예요. 그럴 때 남은 게 이거잖아. 그치? 요 과정에서 전체 충격량은 결국엔 이쪽으로 S 한 번 받은 거랑 똑같지? 그쵸? 그랬을 때 운동량이 얼마냐면 P였다 3분의 1 됐거든요. 따라서 S만큼의 충격량은 운동량이 3분의 2만큼 변하는, 3분의 2P만큼 변하는 충격량이 되는 거예요. 요거 구했고요.
물어보는 걸 보니까 B가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A와 충돌하는 동안과 B가 충돌하는 동안이 같다. 평균 힘이? 평균 힘? 말이 안 되지? ES를 T, S를 ET니까 말이 안 돼, 이거. 틀린 거고. 그 다음에 E에서 운동량, B의 운동량의 크기는 3분의 1P다. 지금 ES 받으니까 운동량이 3분의 4만큼 변해야 돼요. 왼쪽으로 P만큼 갖고 있었는데 반대로 3분의 4가 변해야 되니까 얘는 이쪽으로 3분의 1P야. 그리고 다시 3분의 2 받아서 이렇게 남는 거예요. 그치? 니은은 맞네요. 3에서 물체의 속력은 A가 B의 2배입니다. 지금 충돌했을 때 A도 이쪽으로 ES만큼의 충격량을 받잖아요. ES가 3분의 4네, 운동량 변화. 그럼 EV는 3분의 6이니까. 그치? 자, EV만큼의, EV야. P만큼의 운동량을 갖고 있다가 P일 때 EV였어. 3분의 4만큼이니까 이쪽으로 3분의 1P만큼의 운동량을 가질 거예요. 이게 운동량이 P일 때 EV였는데 3분의 1P니까 3분의 2V지, 그럼 얘는. 그대로 쭉 갈 거고. 이거는 지금 3분의 1P인데 P일 때 V였거든. 3분의 1P니까 3분의 1V죠. A가 2배지. D가 맞는 거고요. 그래서 10번. 답은 몇 번? 5번. 니디. 그 다음 11번. 다이오드 나오는 문제는 쉬우니까. 직류전원 장치를 갖다 놓고요. 동일한 PN 접합 다이오드 A, B, PN 접합 발광 다이오드 스위치 1, 2 구성을 해놨어요. 자, A를 A 또는 B에 연결을 하고 S2를 닫으면 LED에서 빛이 방출되는지 한번 보자. 왜? A에 연결을 했어. 여기 따라가 볼게요. 그랬더니 전류는 이렇게 출발. S2가 열려 있어요. 그때 LED에서 빛이 방출되느냐? 안 됐대요. 근데 이거는 여기가 이렇게 되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겠지. 근데 닫혔더니만 이번엔 어떻게 됐냐면 방출됐대. 그럼 얘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야, 이제. 됐지? 이게 S2가 닫혀 있었더니 회로가 연결됐다는 거는 무슨 얘기야? PN에 PN이었다는 얘기야. 얘가 NP란 얘기네. 이거죠? 자, 그럼 B에다가 연결을 해볼게요. B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이번에 이렇게 가겠네요, 전류가. 그럼 일로 가요. 일로 가서 안 돼요. 이것도 방출되지 않음이 돼야 돼. 그치? 그럼 A의 X는 주로 X가 P형이거든요. 양공. 네, 기억은 맞아요. 그러면 그 다음 니은 S1을 A에 연결을 하고 S2를 열었을 때 B에는 순방향 무슨 소리 안 걸리죠. NP인데요. 니은 틀렸고요. 디귿은 방출 안됨이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아요. 12번은 아까 우리 했던 거 13번 전자기 유도 문제입니다. 전자기 유도 문제인데 이 착각하기 쉬운 문제인데 이 영역이 이 자기장 영역이요. 이게 이렇게 딱 얘만 떼서 볼게요. 딱 들어오고 나서 이후부터는 이 순간 이후부터는 여기 유도 전류가 안 흘러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얘가 완전히 포함이 되고 나서는 얘에 의한 자기장 변화 안 생기기 때문에 얘는 무시해야 됩니다. 됐지? 그러면 보니까요. 여기 자기장이 0이고 여기가 B형, 2B형이잖아. 그럼 여기에서는 자기장 변화가 B형만큼인데 방향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넘어올 때 지금 자기장 변화를 보면 B형에서 2B형이니까 B형일 수도 있고 또는 방향이 서로 반대라 그러면 3B형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틀리는 거예요. 알겠지? 왜? 얘 여기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얘는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 때는 자기장 변화가 B형만큼이고요. 요 순간 이후부터는 얘 때문에 자기장 변화가 생겨 얼마? 2B형만큼이 생겨요. 그러니까 나갈 때는 2B형 빠지는 거고요. 알겠죠? 그러면 하나는 알 수 있는 게 여기 넘어올 때랑 여기 나갈 때랑 전류가 어때야 된다? 크기가 같아야 된다. 왜? 얘 2B형만큼 들어오는 들어오는 자기장이 생긴 거잖아요. 나갈 때는 들어있던 2B형만큼의 자기장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전류 방향은 서로 반대가 되겠지. 반대가 되는데 문제는 그 순간에는 어떻게 돼야 된다? 둘은 전류 크기가 같아야 된다. 그래서 그 전류 크기를 한번 볼게. 2D에서 4D 사이 하고요.
얘네가 완전히 나가는 거니까 여기죠. 여기 8D겠네. 8D 전 직전 비교를 하면 여기 8D, 여기 8D, 여기 8D, 여기 8D, 여기 8D에서 답이 나와버리죠. 5번이지. 왜냐면 전류값이 달라. 전류값 같은데 방향이 같아. 틀렸어. 전류값 달라. 전류값 같은데 방향이 같아. 틀렸어. 하나 남네. 넘어갑니다. 네. 쉬워요, 이것도. 근데 나머지도 다 따지면 이렇게 돼요. 네, 이거 여기 들어올 때 요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왜 생긴 거냐면 B가 나가는 과정이니까 얘하고 또 같아야 되거든. 주의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거. 14번. 자, 얘도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사실. 단색광 AB를 매질 1하고 2의 중심이 5인 원형 모양의 매질 3으로 동일한 입사각 세타로 입사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AB가 굴절을 해서 점 P에 입사하는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한번 골라보자. 자, A는 지금 요렇게 갔네요. 근데 B가 똑같이 들어갔는데 세타도 똑같은데 2하고 3 사이에서는 얘가 더 많이 꺾였어요. 더 많이. 물론 우리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얘하고 비교했을 때 3이 원래는 이게 직진해야 되는데 3 쪽으로 꺾인 거니까 밀해요. 소하고요. 근데 둘 사이에서 더 많이 꺾였다는 건 얘하고 얘 사이의 굴절률이 더 많이 차이나. 그럼 2번은 더 소한 거야. 얘보다도. 그러니까 일단 기억 A의 파장은 1에서가 3에서보다 길다. 1에서가 얘 소하니까 더 길어요. 속도가 빠르니까. 기억 맞고 니은 굴절률 물어봤네. 1하고 2 물어보면 얘가 밀한 거지. 더 소한 거니까. 굴절률은 1이 더 커요. 니은 맞는 거고. 얘가 문제지? P에서 전반사한다. 얘가 문제예요, 얘가. 이게 문제인데 P에서 B는 전반사 하겠느냐. 이게 만약에요. 이게 지금 보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갔다는 거잖아. 요 각도를 보는 거야, 여기. 그러니까 이게 그림을 그리면 요거거든요. 요거. 사실 보면 이렇게 그렸을 때 P점하고 U점하고 이런 삼각형이잖아. 그치? 세타일 때 여기가 세타보다 작아요. 작아. 그리고 일로 나간다고. 뭐 어디로 여기에서 소하니까 이렇게 가면은 이게 법선이니까 이거 어떻게 가겠지. 근데 나갈 때 각도가 세타보다 작아요. 근데 이 각도로 나갔을 때 세타보다 작은 각도로 나갔을 때 전반사 못 하거든. 근데 그 각도 이 똑같은 각도잖아. 근데 거기에 굴절률 차가 얘네보다는 덜 나요, 심지어. 굴절률 차는 이게 더 많이 나는 거거든. 덜 나니까 더 전반사를 못 해. 전반사를 못 하게 되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임계각이 훨씬 더 커요. 이러면 절대 전반사 못 해요. 이러면 디귿. 알겠지?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기니가 맞습니다. 15번. 얘도 엄청 쉽죠. T는 0일 때인데 물결파 진행 속력 20으로 갔고요. 서로 이웃한 마루마루 파장이 20cm라는 얘기고. P에선 상쇄 간섭이냐? 네. 점선, 실선. 맞아요. Q에서 중첩된 물결파의 변이는 일정하려면 상쇄 간섭인 경우만 가능해. Q에서. 근데 실선 이거 왔다 갔다 합니다. 계속. R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R에서 중첩된 물결파의 변이는 T는 1초일 때와 2초일 때와 같은가? 속력이 20 나왔는데 진동수는 모르겠고 파장은 20이네. 아, 진동수는 1이야. 그러면 주기가 1초야? 주기가 1초니까 어디야? R점이지? R점. 자, 이렇게 됐어. R점 여기 있네. 1초 뒤. 또다시 1초 뒤. 예. 같아야지. 디귿 맞습니다. 4번이에요. 기디. 그다음 마지막 문제죠. 주사전자현미경의 구조를 나타낸 건데 전자총에서 방출되는 전자, PQ의 물질파 파장과 운동에너지를 나타낸 겁니다.
네, 요식 기억을 해두시면 써먹기가 참 좋아요. 자, 이때 P하고 Q를 봤을 때 운동 에너지가 이만큼이 차이가 납니다 라고 돼 있네요. 어차피 전자니까 질량 같을 거고요. 그럼 운동량의 차이가 보이네요. 그치? 운동량의 차이가 보입니다. 에너지가 2배니까 루트 2배 차이가 날 거예요. 근데 지금 전체 운동량 크기는 Q가 P의 2루트 2배라고 했으니까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 다음에 기억은 2람다입니다 라고 했어. 2람다. 이거는 계산을 해봐야지. 물질파 파장은 mv분의 h라고 했거든요. 근데 P하고 Q의 운동량비가 몇 대 몇이냐면 Q가 2배의 에너지를 갖잖아요. 1대 루트 2예요. 1대 루트 2. 이런 말이 안 되지? 왜냐면 이게 운동량이니까. 또 분해능은 Q를 이용할 때가 P를 이용할 때보다 좋다. Q를 이용할 때가 파장이 더 짧잖아요. 지금 보면 파장이 짧은 걸 써야 분해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D급만 맞습니다. 2번이 답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20문항 같이 쭉 풀어봤고요. 문제에서 조금 주의해야 되는, 그러니까 실수하기 쉬운 문항들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주의하시고 나머지들은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시험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게 사실 11월 수능의 어떤 지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존까지 공부해왔던 거에 대해서 좀 전략을 수정을 할 필요도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수능이 어떻게 출제될지는 아직까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잘 대비하시고, 그리고 저는 또 다음 해설 강의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